빠르면 관계 부사까지 끝낼 거예요. 그 시험 보기 전까지 관계사 끝내는 건 일단 목표고요. 그래도 우리 반이 어쩌면 전체 GTI 중에 제일 진도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쌤하고도 얘기 나눠봤는데 일단 우리 반이 좀 빠른 편이어서 다행히 관계사도 다 끝내고 여유있게 시험을 들어가긴 할 겁니다. 평소보단 여유가 없더라고. 평소에는 다 끝내고 뭐 장범위 시험도 몇 번 풀려주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빠듯할 것 같아요. 다 끝내고. 앞에 펼쳐진 거 이거 좀 잘 적어주세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넘어갑니다. 네, 영어에서는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관계사라는 게 파트가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를 말하는 걸 좀 배우고 싶을 때도 이 관계사는 어쩌면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하면서부터 말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사인해주세요. 여러분 다 썼니? 미안해요. 교에서 제시형 신청을 내주시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갑니다. 관계대명사. 일단 이거부터 알려줘야 돼요. 관계사라는 단원이어서 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그걸 합쳐서 관계사라 부르고요. 조금 더 어려운 문법책에서는 하나를 더 씁니다. 복합관계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whenever, whatever 이런 복합관계사까지 해서 세 개를 관계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관계사는 그냥 관계대명사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 단어는 지금 관계사고 나는 오늘 목표로 두는 게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까지 한번 가보자. 이게 목표예요. 선생님이 일부러 색깔 나눠서 따라가라고 했죠. 관계라는 이름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 역할을 일단 한다. 그러면 서준아, 접속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 자신감 이어주는 거죠. 문장을 이어주는 게 이 접속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명사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두 문장이 있는데요. 일단 민주 I know the man 해서 어떻게 하냐? 그렇지, 완벽해요. 우리 다음에 규빈이 he likes the book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이 두 문장을 합칠 거거든요. 누가 봐도 the man과 he가 공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였으면 이렇게 합쳤을 거예요. 유치원생이거나 그냥 초등학교생이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I know the man and he likes the book 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the man과 he를 굳이 따지면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 지워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관계대명사 설명하면서 계속 언급되는 그 이름이 있는데 선행사는 살려둘 거예요. 앞에 온 선행사, 앞선이거든요. 선행사 살려두고 누굴 지워요? 후행사라고 부르는 애를 지울 겁니다. 공통된 부분을 찾은 다음에 앞쪽에 나온 애가 살려둬서 선행사고 나머지는 후행사에서 지워질 거예요. 얘 지워지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준 대로 접속사 역할까지 할 수 있다니까 and he를 대신해서 관계대명사가 위치하는 겁니다. 이게 왜 후고 뭐 이런 건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나는 책을 좋아하는 그 남자를 안다가 되겠죠. 이 해석을 못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자. 여기는 눈으로만 보세요. 적지 않을게요. 우리 사실 우리 정도 레벨 되면 이거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거든. 눈으로 한번 봐봐. 한 20초 줄게. 좀 보고 애들이 보통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이 동물이 의외로 다른 파트에서는 사람이랑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살아있으니까 둘 다. 근데 오늘 이 표 안에서는 동물은 사물 쪽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동물은 반드시 사물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는 말을 이제 막 너무 꼰대같이 딱딱딱 그 이제 정해진 대로만 하지 않고 좀 느슨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회화체에서 스피킹 할 때는 whom 대신에 그냥 who를 쓰기도 하거든요. 많은 경우.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시험에서 준비한다면 whom이 목적격이라고 꼭 외워줘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who는 그냥 인정해주는 거지 원래 정통 문법이 아니에요. of which는 그러지는 않은데 of which는 사실 빈도가 좀 적고 이 정식 그 문법은 맞지만 그냥 whose를 더 많이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유격으로는 대시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경외 부분 써주세요. 써주시고 번호는 뭐 2번으로 하거나 아니면 별표 쳐도 될 것 같아요. 잘 써주세요. 민주는 오늘 컨디션 괜찮니? 좋아요. 피곤해 보이네. 그럴 수 있지. 너무 추운 친구 있으면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적어주고 신나는 일이에요. 내일부터 쉬니까. 규빈이 뭐 여행 계획 없나? 저 애들이랑 놀러 가요. 애들 놀러 가요? 어디로 가요? 워터파크. 워터파크 재밌겠다. 근데 그런 애들 꽤 있더라. 반에 한 명씩 있더라고요. 워터파크는 살면서 가본 적이 초1 때 이제 캐리비안 베이 더 좋은 데 가는 거 아니고? 아니야? 누구랑 가냐가 중요하지. 선생님은 이제 보이스카우트였어요. 거기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가지고 옷 입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거 가서 물이 엄청 파도가 세게 오더라고요. 한 30분에 한 번씩 파도가 오가지고 파도를 타는 거죠. 물반 사람. 네. 여러분이 가는 워터파크는 또 더 재밌겠지만 그 막 동글동글 돌고 미끄럼틀. 유치할까요?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재밌겠네요. 재밌지 뭐. 방학에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기억 하나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죠. 조용하게 보내도 좋고 잘 써주고 그 격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원래 이제 설명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장 그 독해나 문법 할 때 탁탁 보자마자 이제 판단 서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앞에 펴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 쓴 친구는 한번 스스로 예문을 속으로 좀 떠올려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첫 페이지에 줬던 예문은 왜 주관대인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독해 시간에 이미 이거 정도는 다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동사만 보여주면 갑시다. 설명 들어갑니다. 원래 문법에서 멋있게 설명할 때는 이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격이란 관대문의 문장에서 선행사 또는 선행사는 살아있으니까 사라진 후행사가 원래 하고 있던 역할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문장에서 여기 두 문장이 합쳐졌었는데 공통된 애 중에 어차피 얘는 살릴 거고 he가 없어졌단 말이야. 시훈아, 이 he가 이 문장에서 원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주어죠. 그러니까 주격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 굉장히 쉽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멋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여러분 입장에서 이 과정보다는 그냥 결과를 아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주관대는 결국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냐면 너가 주어 역할 이미 하고 있니? 내가 나설 필요 없겠네요. 지우시면 돼요. 주어가 안 나올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 뭐 대시나 위치 같은 거 보고 뒤에 동사 바로 나온다. 이러면 주관대죠. 어쩔 수 없이 접속사 대시라는 차이가 있는 게 뒤에 뭐가 빠져있는 애가 올 거예요. 특히나 that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가 와서 선생님들이 보통 문법 시간에 조건으로 전달해 줄 때는 무슨 조건이라 얘기하냐? 선행사가 있고 불완전한 상태면 관계대명사 대시 필요하다. 반대로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 필요하다 라고 많이 설명합니다. 내려갈게요. 주관대는 민주야. 뒤에 뭐가 안 보인다고? 주어 안 보여. 하은아. 목관대는 뒤에 뭐가 안 보이겠어? 목적.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목관대 같은 경우는 주어 딱 보자마자 너는 주관대는 절대 될 수 없어 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대신 목적어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있어야 될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 하나로 일형식으로 쓸 수 있는 애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삼형식으로 반드시 목적을 필요로 하는데 안 보이면 목관대 자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in, at, on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혼자 꼭지에 남아있으면 전치사는 항상 자기 짝꿍으로 목적을 들고 다니는 애거든요. 근데 그 목적어가 없다? 당연히 목관대 자리입니다. 넘어가셔야 돼. 여기로 가볼게요. 소유격 할 건데 예시는 쓰지 마요. 소유격 하면 공식까지만 쓰자. 격을 빨리 끝낼게요. 격이야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빨리 하고 격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많죠. 생략, 계속적이니까 빠르게 하고 관계부사까지 좀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우리 책은 되게 필기가 적어서 오늘 이건 필기 꼭 써야 돼요. 의외로 형용사 부사 쪽을 엄청 많이 써줬어 생각해보면 교재는. 근데 오히려 이런 메인 파트는 설명해주면 할게요. 자, 우리 소유의 관계 중요한데 윤서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집에 뭐가 있지? 집에 가장 핸드폰. 그래서 집에 있나요? 네. 들고 다녀요? 집에 패드. 좋아요. 패드 중요하죠. 잘한다 이거지. 패드 같은 거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그막 몰래 폰하고 이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와이파이를 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단어를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어. 다음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이제 기회를 주실 때 부모님께 멋있는 자녀로서 잘 쓰셔야 돼요. 딱 한참 그럴 나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보자 앞에 이 앞에 선행사와 이 소유격 관대 뒤에 명사와 둘의 관계가 소유의 관계인지를 따지는 건데요. 이게 말이 쉽지 진짜로 약간 적용하려면 이 공식이 훨씬 편안할 거예요. 선행사가 물론 사물일 때는 약간 어색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고 관대 뒤에 있는 명사를 그냥 써보면 됩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 지우나 한번 공식에 맞춰서 좀 만들어줄까? 그렇지, 저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the girl 뒤에 s 붙여 the girl's hair 하면은 너무 자연스럽네. 이러면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얘 많이 나오는 예시로 여기에서 책의 표지 the books cover 이러면은 그 책의 표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공식을 잘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사를 여기 넣으시고 어퍼러스 s 여기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우면 그건 소유 자리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 관대 자리 만약 빈칸으로 잘 되어 있을 때 뒤에 주어는 보이니까 주격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목적어가 없나 봤더니 그냥 비동사 뒤에 보어. 이거 너무 평범하잖아. 완벽하잖아.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될 목적어 없지도 않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런 소유의 관계를 의심해봐라. 이 정도입니다. 넘어가죠. 여러분, 자, 다음 넘어가죠. 관대 두 가지 용법. 잘 적으세요. 민주는 야구 또 안 보러 가니? 왜 저번에 상담할 때 민주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하시던데 그랬구나. 왜?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 그치? 경기를 못 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표정이 안 좋아져.
그럴 수 있어. 요즘 이번 방학 스케줄 안 바빠? 네. 다행이다. 저번에 언제 한번 방학 때 민주 되게 바빴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학이랑 영어랑 같은 날에 다행이다. 알겠어. 여러분들도 뭐 어떤 친구 방학 때 더 바빠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잘해보고. 그 각 담임 선생님한테 뭐 여러분 중에 혹시 일부가 모의고사를 좀 잘 보고 싶으면 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풀고 가끔 그냥 검사 받으러 오세요. 선생님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노력을 사이드로 조금 더 한다는 얘기죠. 뭐라도 해줄 생각이니까 좋아하시죠. 두 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석이 매우 달라요. 위에 거랑 아래 거는 같은 문장에 점 하나만 찍은 건데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잘 조심해서 보시고 속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자. 왜냐면 한 두 명만 정해서 시켜볼게요. 이 친구, 저 친구 시켜볼게요. 대부분 이름은 많이 들었죠. 뭐 계속적용법이라는 이름은 관대하면은 뭐 못 들을 수 없는 이름이니까. 이제 문법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원에 언제 왔는지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이렇게 문법을 한 사이클 돌려가지고 마지막 단어까지 터치를 해보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만 몇 번 더 하면은 사실상 영어 문법이 거의 완성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GTI 레벨에 혹시 막 올라온 친구들, 우리만이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한번 진짜 다 터치를 해본 거예요. 중3 정도 되면은 GTI급 되면 이 단원이 안 바뀌거든요. 더 높은 레벨 가도 단원이 막 새로운 게 있지는 않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지훈이 잘 돌리는데 말을 하는 순간 지훈아 해석 한번 들어요. He has two sons who are doctors. 왜 해석 한번 해줘? 그렇지, 잘했습니다. 시훈아 밑에 거 한번 해줄까? He has two sons who are doctors. 그렇지, 완벽합니다. 지금 두 친구 모두 완벽한 해석을 했죠. 위에는 계속적용법일 리가 없으니까, 쉴 필요가 없으니까 뒤에 거 먼저 하고 뭐뭐인 두 아들이라고 잘 해석을 해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두 아들 먼저 끝내고 두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의사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서준아, 이 두 남자 중에 이 아버지와 이 아버지 중에 아들이 두 명인 게 확정된 아버지는 누굴까요? 1번. 의외로 근데 진짜 그런 의견이 많다. 2번이에요, 2번. 자, 왜냐면 여기 서준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물어보는 보통 그렇게 대답해요. 2번 같은 경우는 결론이 여기서 하고 끝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이게 적어도 뭐 딸은 모르겠는데 따님은 몇 명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드님은 2명만 있는 게 끝인 겁니다. 다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우스울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사인 아들 2명 있고 군인인 아들 1명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니? 밑에 거는 끝난 거야. 여기서 이미 그 사람이 할 말이 이제 끝나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뭐다? 관대 앞에 쉼표 있냐 없냐로 갈려요. 계속적용법은 쉼표 있어요. 위에 쪽 이름은 여러분이 외우기 싫어도 고등학교 때는 알게 될 거지만 뭐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할 용법은 밑에 이 빨간색 계속적 용법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와. 관대와 뜯어보겠습니다. 의문사 왓을 해가지고 간접 의문문, 의주동 나오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이 관대왓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우리 하은아, what he wants 어떻게 해석할까? 그가 원하는 것. 그렇지, 저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관대왓을 해석한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 What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것. 이런 식으로. What he drinks, 그가 마시는 것. 이렇게. What he sings, 그가 부르는 것. 이런 식입니다. 잘 적어주시고 관대와 끝나면 관대 대승을 하는데 관대대를 쓰겠죠. 관계부사 언제가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이제 빡세게 나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학원 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얼마 안 남고 바로 이제 문법 시험이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가. 근데 여러분이 뭐 GS에서 바로 올라온 친구들이 많지만 뭐 성장을 했는데 안 올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잘 확인하고 본인도 놀라는 점수가 나오면 올라가서 무럭무럭 컸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이제 중3인 친구들은 더더욱 선생님이 더 빨리 준비시켜서 발전시키고 싶고, 이미 GTI가 좀 높은 레벨이어서 막 너무 재촉할 필요 없기는 한데 중3이면 사실 조금 더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름 자체가 GT, Grammar Third니까 이게 중3이거든요. 중2한테야 뭐 이게 좀 선행이겠지만 중3은 자기 레벨에서 한 번 더 하면 좋아요. 잘 해주죠. 초보정사 동명사 할 때보다는 애들도 집중을 더 잘하는 편이고 선생님 경험상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 안 해도 다들 알죠? 다 쓰면 오늘 거 한번 복습해보세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관계대명사 쪽에서 꽤 많이 걸어온 길이, 여기서 이 지식만 여러분 다 알고 있어도 풀릴 만한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꼬박 해라.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서구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학생들. 아니 질문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은 이렇게 외국 애들처럼 질문 있으면 안 돼요. 대학교 때 잠깐 미국에 있었는데 가장 충격 먹었던 게 앉아 있는 자세가 달라요. 딱 앉아 있지 않고 완전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아주 수업을 열심히 들었구나 알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 우리는 약간 또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는데 나한테 질문 받기 전에는 수업을 안 들었나 싶은 정도의 어떤 집중. 조심해야죠. 앞에 봐서 여러분 반대와 갑니다. 관계대명사에 사실 아까 표를 보면은 what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표를 보면은 이때 what이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문법책에 따라서는 이 밑에다가 한 줄 더해서 what을 넣는 문법책도 보긴 볼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관대에 what이 포함되는 건 맞아요. 포함되는 건 맞는데 얘를 왜 아까 선생님 그 표에 안 넣는 편이냐면 얘는 다른 관대랑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행사를 얘 안에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게 매우 큰 차이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어렴풋이 알지만 선생님이 딱 이 말을 해줘야만 안심이 되는 그게 뭐냐면 선행사는 어떤 품사가 선행사가 되지? 했을 때 명사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맞죠? 이거 바꾸면 안 돼. 형용사 안 되고 부사 안 되고 다 안 돼. 명사만 선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명사를 자기 몸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what 앞에 명사를 쓰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미 명사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처럼 I know what you like 이러면 what 앞에 명사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해석도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명사를 들어가 있는 해석이거든. 소리야. 아까 what you like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what you like. 그렇지. 것으로 끝나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것. 동명사나 투부정사 명사지원법처럼 걷기로 끝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앞에는 명사가 오면 안 돼요. 나는 알고 있다. 너가 좋아하는 것을 이러면 됩니다. 근데 밑에 같은 경우 what이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냐면 what에 이미 명사가 있는데 앞에 the thing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which you like나 that you like를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고요. 이게 꽤나 중요한 검토 포인트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what 관련된 문제를 교재를 통해서 풀거나 뭐 주간 테스트를 풀거나 학교 내신 시험에서 만나면은 what 자리에 the thing which나 the things which를 넣어봤을 때 아주 자연스럽다 이러면 통과. 그게 what이 올 자리입니다. 민주야. 여기 I know the thing what you like 해서 만약 what이 왔다 치자. 이 what을 얘로 바꿔서 한번 읽어주면 I know 선생님 의도한 거는 이거를 그냥 왓자리에 넣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읽히지? I know. I know the thing which you like. 좋아요. 내 의도는 I know the thing which거든. 그럼 이상하지. 그러면 what이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왓자리에 이거 왓이 올자리인 걸 알고 싶을 때 넣어봤을 때 말이 잘 되면은 그건 왓자리가 여기 넣으면 되거든. 여기 넣으면 완벽해요. I know the thing which you like. 완벽한데 여기 넣으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왓이 올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지. 자, 관대 대시예요. 관대 대시 잘 적고 얘들아 4번까지만 적자 4번. 5번 같은 경우는 문법책에 따라서 써주는 문법책이 있고 안 써주는 문법책이 있는데 일단 우리 문법책은 안 써줘요. 자, 근데 이게 문법책을 내가 탓할 필요는 없는 게 안 써줘도 되는 법칙입니다. 왜냐면 강하게 권고가 되는 사항이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문법책은 마치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5번을 얘기해주는 문법책이 있고 어떤 문법책은 아닌 어떤 문법책이 있는데 우리 문법책은 5번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4번까지만 쓰세요. 나는 꿈이 커요. 우리 오늘 관계부사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아요.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관계부사 다음에 또 하면은 아주 피곤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에 갖고 있던 지식들 한 방학 끝나고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나오고 힘들죠. 그냥 아예 이참에 한 호흡으로 한 몰아치면은 이해가 돼요. 관계대명사 사실 쉽죠. 여러분들 뭐 각자 내신 시험에서 한두 번씩 다 겪어봤을 거예요. 다 아는 거고 그럼 다 아는 걸 왜 이렇게 하냐? 실수가 안 발생하는 여러분이 문법 교재 또 풀고 주간 테스트 또 하면서 더 이상 안 틀리는 사람이 되려고 같은 걸 또 하는 거예요. 4번까지만 쓰시고요. 4번까지 쓴 친구들은 5번을 한번 눈으로는 담아주세요. 눈으로는 한 번쯤은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특목자사고를 가게 되면은 5번도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 정도 내야 애들이 틀리니까 5번도 충분히 만지작거립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사실 만지작거리지 않아요. 5번까지 안 내도 틀린 애도 많기 때문에 안 내서 많이 됩니다. 4번까지 썼으면 5번을 눈으로 담고 있으세요. 어떤 단어들, 어떤 상황일 때 대시 강하게 권고되는지 잘 써. 가보자 얘들아. 반대된 갑니다. 사실 초반에는 좋죠. 여러분 입장에서 선행사가 동물인지 사람인지 사물인지 체크하는 거 꽤나 귀찮을 텐데 대실 써버리면 되니까 어릴 때는 가장 편안하고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위치니 후니 이러면 그냥 됐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어려운 애가 계십니다. 5번까지 가면 정말 좀 복잡하고요. 1번 같은 경우 아까 표를 보면 알겠지만 소유격 대수는 없어요. 그러면 소유격이 굳이 예를 들어서 동물과 사람이 둘 다 선행사로 잡혀있으면 어떻게 마무리를 짓죠? 어쩔 수 없이 후수를 쓰긴 하는데 그 후수가 대세 소유격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후수를 쓰는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학교 시험 문제 정말 많이 좋아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거 없이 계속 나오는 편이고요. 계속자 용법으로는 못 쓴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대답해 쉼표 못 쓴다는 얘기고 와답해 쉼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3번 전치사 뒤에 사용 불가는 이따가 뒤에 나올 텐데 생략에도 한번 나오고 나중에 관계 부사 쪽으로 넘어갈 때 이 전치사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때도 that은 쓰면 안 돼요. 즉 여러분 입장에서 for that, of that, at that 이런 건 쓸 수가 없다는 거지. 다만 나중에 예외적으로 in that이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in that은 단어장에서 공부하면 어떤 뜻이냐면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he is healthy 그가 건강하다는 점에서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in that의 that은 접속사 that입니다. 관대 that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넘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 7번 갑니다. 번호는 잘 맞니? 하나씩 앞당겨야 될 수 있죠. 6번 아까 선생님이 하나 넘기는 거 6번 잘 잡아있어요? 할 수 있겠지? 수 있어요. 관계 부사까지 하면 너무 좋아요. 잘 적고 있는. 그 때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는 내신 시험이 결과적으로 나왔고 어떤 학교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냥 범위 안에 들어가서 배웠고 이랬는데 중3이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 더 이상 여기서 나옵니다 하는 문법 단어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고 싶은 거 다 내거든요.
여기에서의 전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웠다는 전제죠. 선생님은 그렇게 과정을 내리고 그냥 들어가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을 만나는 선생님들은 중학교 때 다 배웠지. 뭐 찾고 있니? 지우개? 화이트? 네. 화이트 있는 친구? 구함. 마음이 따뜻해. 왼쪽에 손가락에 있고. 일본어는 뭐? 시시해. 일본어 잘하나? 아니야? 어떤 언어든이다. 그냥 본인이 영어랑 안 맞는 애들도 있거든. 언어 배우기는 좋아하고 잘하는데 영어랑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괜찮아.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 언어를 잘 배우면 되죠. 일본어면 일본어하고, 스페니쉬면 스페니쉬, 중국어. 굉장히 궁금해요. 좋아요. 잘 적어주고 해석은 한번 시켜볼게. 그 예문이 완전히 그 본인 머릿속엔 전혀 안 들어오고 손만 아픈 경우를 만들면 안 되니까 항상 해보면서 해석을 한 번은 해봐야 돼. 그렇죠? 해석을 못하는데 내가 예문으로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해석은 돼야 돼요. 예문 자체. 이제 아무래도 세상은 훨씬 각박하죠. 이렇게 쉬운 예문 가지고 가도 실제 여러분이 막 모의고사 어법 문제 때 만나는 예문은 이렇게 쉽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긴 해요. 해석 한번 해보자. 규빈은 I know the place which he lives in. 해석 어떻게 하죠? 나는 그가 사는 장소를 안다. 완벽하죠? 나는 그가 살고 있는 사는 장소를 안다. 이게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 완벽합니다. 자, 이때는 which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죠? 왜? 얘는 목관되거든. 그냥 뒤에 주어 동사 있고 전치사 뒤에 선생님이 비어있을 때 조심하라 했죠. 전치사는 항상 목적어 짝꿍이 필요한데 없다. 이거는 빼박 얘가 목관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관들을 쓰시면 되고 which든 대시든 생략은 다 돼요. 밑에 갈게요. 생략이 두 종류가 있는데 아까 목관들 같은 경우 혼자 생략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아마 여기서 내신했던 친구들 다 알 겁니다. 중2 동아연은 이번에 나왔었거든요. 주격관대랑 비동사 같은 경우는 꼭 함께 사라진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여기에만 밑줄을 긋단 말이에요. 후에만 밑줄을 거. 지훈아 이러면 해서 생략이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꼬랑 is까지 같이 그어야 돼요. 다음으로 서준아 여기에 likes 같은 일반 동사 오면 생략이 되냐? 안 돼요. 무조건 비동사여야 됩니다. 함께 비동사.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함께 비동사. 보통 뒤에 형용사고 분사고 이런 조건이 달리기는 하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시험에서 여러분은 혼란을 주는 문제는 여지껏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주어지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비동사 함께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주관대일 때예요. 다음 넘어가죠. 네.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8번 쓰시고요. 관계부사까지 하려는 꿈은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좀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방학 동안을 잘 쉬고 오면은 관계부사가 서준이 굉장히 만족합니다. 애초에 관계부사까지 하려는 건 조금 욕심이 있어요. 좀 그래요. 선생님도 하다 보면은 이게 문법이 이렇게 막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막 몰아쳐서 하루에 3-4시간씩 하면은 아니 진지하게 한 달 반이면 되거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이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진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겠는데 영어가 그냥 이제 공부 과목 중에 하나면 다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꿈꾸는 학교 중에 국제고라거나 외고 이쪽은 사실은 언어랑은 멀지 않죠. 언어 공부를 외고 같은 경우 매우 직접적으로 하고 그래서 언어 배우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 문법의 중요성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중국어가 비교적 문법이 쉬운 편이기는 한데 어느 이제 언어든 깊어지면 어려워집니다. 최고 수준의 문법을 구사하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나마 영어는 뭐 자료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거 많은데 초반에 단어 마구 외우고 문법만 하면 언어가 떠듬떠듬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실전이어서 그냥 얘기 막 나누고 그러면 금방 늡니다. 그게 언어의 본질이고 어쩌면 우리 세대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사실
AI가 이미 다 처리해주고 거의 딜레이 없이 뭐 안경 같은 거 끼거나 이런 거 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어떤 새로운 문화나 언어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 생각하는 게 확장되는 거는 그거는 좀 돈 주고 살 수 없긴 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장점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언어 체계를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뭐 AI나 코딩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쪽도 언어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if 같은 건 똑같이 나오거든. 조건절 달아가지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yes면은 이런 결과값이 오고 no면 저런 결과값이 오고 알겠지만 언어는 없어지진 않아요. 어떤 세상에 적어주고 오늘 여기가 마지막 필기가 됐기 때문에 다 적은 친구는 조금 복습하고 있으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배웠고 내신 같은 때 그랬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정도는 이제 쉽게 해줘야죠. 워낙 중요 단어이어서 다 한 친구는 조금 읽고 있다가 문제를 풀면 제일 좋아요. 잘했고 민주는 선생님이 접속사는 영상을 올렸거든. 근데 혹시 그 비교급도 안 배웠니? 그랬구나. 부사는 배웠어? 부사가 더 앞에. 부사는 했구나. 그러면 비교급도 올려놓고 접속사는 지금 22일이니까 내일 날짜로 올려놓고 잘 나왔어. 비교급 나가긴 했어? 그래도 하나 더 올려줄게.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세요. 자 전치사 아까 등장했던 앤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을 참 잘했어요. 그가 살고 있는 장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전치사 in이 우리 이미 배운 친구들이어서 나도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이 in이 앞으로 이동 가능하다는 규칙은 모두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in이 앞으로 가게 되면서 이걸 허용하면서 생기는 규칙들이 밑에 적혀 있어요. 이동하는 거야 뭐 그냥 규칙이니까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이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새로운 규칙이 있어서 이건 조심해야 돼요.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일단 1번 목관대는 원래 혼자 생략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앞 페이지에서 썼던 이 위치 같은 경우 있죠. 얘는 혼자 생략이 아주 쉬워요. 버리면 됩니다. 되는데 이 in이 앞에 와버리는 순간 나는 in을 버릴 수가 없는데 애가 되는 거예요. 얘를 놓고 어딜 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생략이 안 돼요. 원래 잘만 생략되던 위치는 더 이상 생략되는 애가 아닙니다. in 위치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돼요. 생략이 안 돼요. 2번 전치사 뒤에 대시나 후는 안 됩니다. 이건 대실 때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후는 솔직히 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전치사 혼자 남았다는 얘기는 무조건 주격 관대가 아니라 무조건 목관대라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가만히 생각하면 후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서 제가 적어놨어요. 대시랑 후는 절대 전치사 뒤에 못 쓰고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which나 whom을 써요. 이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사에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관계부사로 이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관계부사는 여기 선행사가 장소이거나 시간, 방법, 원인일 때는 뒤에 where이나 how, when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했고 얘들아 딱 1분 안 되게 남았는데 숙제 잡고 갑시다. 숙제는 일단 빽빽이 한 번이에요. 빽빽이 한 번이고 우리는 이제 언제 만나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안 만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거든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교재를 펴봐 얘들아. 교재 혹시 앞쪽에 안 풀린 게 있니? 아까 민주는 내가 본 거 같고 민주 대신 좀 특이 케이스인 게 비교급 이걸 안 배웠잖아요. 그쵸? 혹시 비교급은 우리 저번에 다 책으로 나갔죠? 조금만 해야 되는데 비교급은 맨 전에 숙제도 나갔죠. 그걸 안 나갔죠. 숙제를 안 그렸죠. 내 생각엔 얘들아 관계대명사 전에 접속사는 이미 되어 있을 거고 비교급이 지금 내가 숙제를 안 냈어요. 너무 여러분이 숙제가 많을까봐. 그런 점에서 오늘의 숙제가 이렇습니다.
앞쪽에 있는 걸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대명사를 줄일게요. 141쪽 전까지 모두 해주세요. 알았죠? 전까지 모두 풀기. 오늘 배운 관계대명사는 고작 2페이지만 있거든. 고작 2페이지.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나갔는데 진도는 나갔는데 숙제로 문제풀이를 안 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게 저 앞에는 모두 풀어주세요. 저 앞에는 141까지 모두. 고생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방학을 즐기세요.